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날이라 여러분한테도 중요하고 또 학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고시가 어려운 시험이어서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수험 기간이 단축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수험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또 그 방향이 너무 어긋나게 되면은 우리가 공이 목표로 하는 합격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학원에서 방향을 제시할 테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큰 흐름을 가지시고 안에서 개별적으로 개성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우리 학원에서 두 번째로 큰 공간입니다. 401호인데 지금은 강의가 많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내일부터는 201호를 쓸 겁니다. 201호가 이거보다는 훨씬 넓은 공간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는 개인적으로 다 대처는 잘 하겠지만은 공간을 조금 더 넓게 가지는 것이 위험을 좀 줄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학원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감염자들이 2년 동안에 2명이 나왔습니다. 2명이 나왔는데 나오는 부분은 이제 학원 내에서 어떻게 여러분 간에 감염되는 부분이 아니고 외부에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주말 동안에 감염이 돼가지고 학원에서 발견이 된 경우인데 다행히 이제 여러분 수준으로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학생한테 감염시키는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의 행동을 막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그래도 학원 내부에 이제 기본적으로 긴장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쉬는 시간에는 되도록이면은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했던 부분이 수업 시간은 진지하게 하고 쉬는 시간은 좀 왁작지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니만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화 내용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밖에 나가 대화를 하시고 그렇게 기본적인 룰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첫 타임은 OT를 하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때부터 헌법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춥거나 덥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 조교 학생한테 요청하면은 난방을 켜거나 끄거나 이렇게 해줄 겁니다. 실내 온도는 24도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혹이라도 이제 본인이 덥다 이렇게 할지라도 학원에 이제 실내 온도계가 곳곳에 있을 거예요. 그 실내 온도가 24도 근처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좀 적응을 하시고 그보다 많이 벗어나서 덥거나 춥거나 이렇게 하면은 학원에 요청을 하시면은 바로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은 조교 학생한테 부탁하는 것이 번거로우면은 학원의 홈페이지에 보면 익명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지금 너무 더워요, 너무 추워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직원이 바로 이제 조치를 취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OT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죠? 받으셨으니까 OT 자료를 가지고 OT를 하고 그 다음에 헌법 강의 대비해서는 교재가 구입이 다 되어 있습니까? 교재가 3권이 필요합니다. 핵심 지문 총정리라는 기본 교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걸 문제로 볼 수 있는 OX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헌법 조문하고가 있습니다. 진도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쭉 이렇게 몇 면들을 보니까 아직은 구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서점이 있으니까 OT 끝나면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교재를 구입해서 수업을 들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OT 자료를 보겠습니다. OT 자료는 혹시 OT 자료 없는 학생 손 들어 보십시오. OT 자료 요 앞에 학생 하나 갖다 주고 예상 시간에 30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30분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설명을 다 들으시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로 넘겨보십시오. OT 자료 이 페이지로 가보십시오. 올바른 과정을 지금 선택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충분히 이제 안내는 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 과정은 피색 캠프 과정이 있고 1번. 그 다음에 이번에 윈터스쿨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는 이 공간은 윈터스쿨 과정입니다. 1번에 먼저 보겠습니다. 피색 캠프 참여 대상인데 행정법, 경제학 예비순환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5번. 그리고 국립외교는 경제학이 선행학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학교에서 내가 했어요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학원 강의를 기준으로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이게 기준점입니다. 그 다음 피셋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이 돼 있어야 되고 피셋 실전 응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춘 학생들은 캠프로 가야 되고 이런 요건에 조금 현재 상태에서는 미바다 이렇게 하면은 윈터스쿨 참여 대상 학생입니다. 윈터스쿨 참여 대상을 보겠습니다. 행정법, 경제학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나는 경제학만 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행정법만 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학습이 얼마나 되었는가는 학원 강의 기준 예비 순환을 들었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조금 들었어요 이 부분은 학원 강의를 조금 편하게 듣자 이 정도 기초 개념을 잡은 정도이지 학원에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지식 수준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학교에서 행정법, 경제학을 어느 정도 한 과목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강의를 듣는데 예습 복습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 것이다 이 정도 개념입니다. 외교는 역시 경제학만입니다. 피셋을 처음 학습하는 경우입니다. 아마 다 지금 언급한 윈터스쿨 참여 대상 학생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과정을 잘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윈터스쿨 수업 활용이란 목차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원래 1차 합격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설마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년 1년 여러분 앞선 기수 편의상 여러분 선배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합격률이 한 40% 이렇게 육박합니다. 여러분도 그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매년 그렇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좌절이 될 거예요. 이게 처음 공부하는 부분이어서 양도 많은 느낌이 들고 실력은 잘 늘지 않고 이런 부분인데 시험 직전까지 여러분 실력을 역량을 더 발휘하면 됩니다. 겁먹을 필요 없이 길게 좀 보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1차 시험 종료 후 대비해서 2차 중요 과목을 선행학습합니다. 경제학, 행정법은 예비순환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 번째 1차 시험이 끝난 다음에 120일 몰입반에 들어갈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쌓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생초시로 합격한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들었을 겁니다. 그 코스가 바로 원래 1차를 합격하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이 끝난 다음에 120일 몰입반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그제 토요일 날 설명회한 부분에 우리 그 생초시로 합격한 학생이 2명 있습니다. 그 2명이 설명회 영상이 있으니까요. 우리 홈페이지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니면은 베리타스 TV라고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 학생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다 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다가 또 지루하다 내지는 불안하다 이 시기에 저 학생들은 뭘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면은 그때 부분적으로 보더라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그 학생들 수준이 지금 현재 여러분 수준보다 낮거나 뭐 못하고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딱 지금 현재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힘을 내는 이제 그런 자료로 좀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20일 몰입반 이런 부분은 이거는 합격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1차 합격한 학생들이. 아니면은 1차 합격은 못했는데 아주 근소하게 불합격했다. 근데 나를 당금질을 좀 세게 해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을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소수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1차 시험 끝난 다음에 나는 1차에 대한 부담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덜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학생들은 들어와서 공부를 같이 해도 됩니다. 2번입니다. 2차 과목 실강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또 3번의 큰 목차를 먼저 보세요. 1차 과목 실강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큰 목차를 먼저 보세요. 2번 목차가 2차 과목 실강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윈터스쿨에서 2차 과목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이나 행정법을 전공을 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을 마쳤다. 경제학과 3학년을 마쳤다. 내지는 2학년을 마쳤다. 학원 수업은 듣지 않았다. 나름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실강을 들어가 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비해서 그다지 시간당 얻는 부분이 많지 않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학원에 진행되는 부분이 격차가 크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되면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듣지 마시고 대신에 그 시간을 아껴서 1차 준비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1차 시간을 내가 확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고 전공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하면 꾸준히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외교는 경제학은 필수적으로 참여하시고 국제법, 국제정치학은 윈터스쿨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컨대 국제학과를 나왔다 이렇게 하면 국제법, 국제정치학은 학회에서 한 정도로 충분히 커버되니까 그때는 하지 마시고 경제학에 집중하시고 역시 나머지 시간은 1차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1차에 집중한다 이렇게 해서 2차를 팽개치고 집중한다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고 1차부터 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1차 끝난 다음에 몰입반에 들어갔을 때 어떤 수준의 학생들이 몰입반에 들어오면 적응할 수 있는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학원으로 치면 아까 얘기했지만 예비순환 정도 지식입니다. 그래서 윈터스쿨에서 진행되는 강의에 대한 이해도를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이 학생들이면 학원이 원하는 수준을 갖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생전 처음 넣는다. 이렇게 하면 꾸준히 들어야 됩니다. 2차는 필수적으로 듣는다. 다만 나 개인적 수준이 학원에 진행되는 부분을 오버했다. 넘어섰다. 이렇게 하면 빼시고.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과목 불참 시간 1차 필석 공부에 시간을 집중하려 하시고 3번으로 내려갑니다. 1차 과목 실강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헌법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필수로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헌법은 무조건 통과를 목표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헌법은 60점만 넘으면 합격하기 때문에 공부한 시간이 짧다, 길다 이런 부분이 전혀 이유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헌법은 전부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했기 때문에 원래도 헌법은 통과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보고 나면은 여러분이 세 갈래로 갈라질 겁니다. 1차부터는 학생이 생기고 1차에 근접하게 불합격하는 학생이 생기고 그 다음 격차가 크게 이렇게 불합격하는 학생이 생기겠죠. 경우 수는 3가지 정도 될 겁니다. 그래도 공통적으로 헌법은 통과돼야 돼요. 헌법은. 왜 이제 헌법을 통과해야 되는가 하면은 헌법이 어떤 과목의 중요성이 높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헌법이 통과되기 제일 쉬운 과목이고 원래 헌법을 통과시키면은 내년에 혹시라도 우리가 대법원이 또 1차를 하게 되겠죠. 1차를 하게 될 때 헌법에 대한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헌법 부담을 내년까지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원래 헌법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헌법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공부 정도입니다. 15일이면은 충분히 합격선에 도달합니다. 합격선에 도달하니까 추후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유지를 하면 되는 거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내가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 감이 생길 거예요. 감이 생기니까 걱정하지 않되 목표는 무조건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피셋입니다. 자료에서 상황 판단입니다. 실강, 인강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가라안에 보면은 본인이 선택하는 강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 전강자를 무료로 다 지원합니다. 무료로 지원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피셋 중에 자료에서 그걸 공부한 학생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실강 들어보시고 이때까지 공부한 범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또 실강은 들어볼 하시고 또 인강을 그 다음 단계 인강을 신청해서 들으세요. 인강을 신청해서 학원은 수업을 들어오지 않더라도 혹여라도 내가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공부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학생 없을 거예요. 없을 것이고 그 다음 언어 논리 보십시오. 언어 논리는 이번 실강이 개설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의 의존도는 자료 해석하고 상황 판단을 강의 의존한다 이걸 원칙으로 세우시고 언어 논리는 기출 문제를 계속 시간을 두고 풀어보십시오. 짬짬이 풀어보시고 취약 부분만 학원에 인강을 신청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언어 논리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겠지만은 지금은 다른 과목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피셋, 실강, 인강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1번입니다. 헌법 강의가 끝이 나면 피셋 강의가 개강이 되죠. 2차는 계속 이렇게 개강이 되는 것이고 일주일만 지나면은 그 다음에 1차 강의는
이 시간을 계속 활용해서 1차 강의가 진행되니까 어쨌든 15일 정도는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첫째 보시면은 내가 P3 제로인 상태다 하면은 자료 해석만 집중하세요. 자료 해석만. 자료 해석하시고 모든 과목을 고르게 학습하겠다 이렇게 기준은 세우지 않습니다. 관련 있는 방법이 제일 나쁜 방법이에요. 지금은 자료 해석 기초 강의를 듣고 상황 판단 기초를 듣고 뭐 언어를 기초를 듣고 이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과목에 집중을 해서 한 과목의 실력을 높이는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 가장 적합한 과목이 자료 해석입니다. 현재 자료 해석 실력이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것이고 또 투입되는 시간에 비례해서 빠르게 실력이 오르기 때문에 자료 해석을 잡아야 됩니다.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이 끝나면 두 번째 보시면은 상황 판단을 그 다음 과목으로 이렇게 잡아가야 됩니다. 일단은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15일 동안은 헌법에 자신이 생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료 해석 강의가 진행이 되면 자료 해석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자신이 생겼다. 그 다음 상황 판단은 모르지만은 또 그 다음 강의를 듣고 내가 열심히 집중해서 또 자신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끊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고르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밑에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 그 다음 기본, 뭐 심화, 집중, 뭐 모의고사 강의 이렇게 한 5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동그라미 있는 부분을 보면은 기초 강의를 집중 수강하는데 한 이틀 이렇게 걸릴 겁니다. 아니면 3일 걸리면은 일단은 끝나고 나서 연도별 기출문제로 점검합니다. 1년 분량만. 점수가 높지 않을 거예요. 그럼 드러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두 번째 단계인 기본 강의를 집중 수강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연도별 기출문제로 점검하고 1년 분량만.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단계별로 진행해서 단계별 수강 중에 합격선에 도달하면 강의 듣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학생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네 번째 보면 마지막 모의고사 단계까지 수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단계까지 수강하면은 합격성 도달 여부 불문하고 다른 과목으로 바꿔갑니다. 다른 과목으로. 나머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기간은 2주 정도 가지십시오. 2주 정도. 2주 정도 가지시고 그 기간을 넘어선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한 과목을 너무 오래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2주 정도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과목을 하면서 병행을 하십시오. 부분적으로 병행을 해서 가늘고 길게 늘어뜨려서 간다 이렇게 기준을 세웁니다. 자, 지금 헌법 강의 진행 중일 때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일주일 동안에는 헌법 강의만 있죠. 2차 과목도 없고 1차도 헌법밖에 없으니까 낮 시간에 온전히 빕니다. 그때 많이 이렇게 좀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해둬야 됩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피세 실강 개강 후 학습 방법입니다. 역시도 본인의 공부 정도에 따라서 실강을 들어보시고 참석을 계속해야 되는가 이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 두 번째, 실강 불참하면은 다른 과목 인강에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더 효율적으로 합격하자 이런 차원이니까 강의를 들어오지 않는다. 이 부분은 더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기준으로 하셔야 되고 실강을 불참하는 경우에도 수업 중 실시되는 모의고사는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직접 참여해서 풀어보든지 공지들이 나갈 거예요. 또 진도표에 나와 있고 아니면은 자료실에서 수령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풀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모집단이 뭐 100여 명이 넘을 거니까 이 모집단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점수가 있는가,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감을 잡아야 됩니다. 감을 잡아서 본인의 수준 정도를 계속 점검하시고 노력을 더 넣어야 되는지 이 과목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경쟁이 확보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일요 5강을 개설합니다. 여기는 필히 참석해야 됩니다. 일요일도 일요일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일요일도 무조건 반납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2월 26일 시험에는 이번에는 아주 쫑긋해서 여러분 모든 역량을 다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색 캠프에는 모의고사를 자주 봅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2번 봐요. 근데 우리 경쟁은 우리끼리 하는 경쟁도 있지만은 작년부터 공부해온 학생들도 넓게 보면 우리 경쟁 집단입니다. 그 경쟁 집단하고 경쟁을 그래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니까 피색 캠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우리 학생들입니다. 현재 윈터스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실천 훈련입니다. 저는 필수 참석하시고, 다만 이때는 밑에 보시면은 1회 5강 시험 일정을 보십시오. 밑에 박스가 있죠. 시험은 10시에서 12시 15분까지 합니다. 원래는 40문제가 시험인데 이거는 세미입니다. 20문제만 봅니다. 20문제만. 20문제만 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평이 1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1회차는 1월 23일, 이번 1월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2월 6일, 13일, 20일, 4회 동안 진행이 됩니다. 아마 이거 보시면은, 충분히 내가 큰 집단 안에서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캐치가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출제 및 해설진이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 다 최고 선생님들이 총출동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를 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같은 페이지 보십시오. 3페이지. 1회 5강 필히 참여 이렇게 하는 부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 공부한 과목 점수만 의미 두고 다른 과목은 실련 확인하는 의미만 둘 것.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1월 23일 시험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학습을 해서 인강 학습을 해서 자료 해석은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하면은 점수 의미는 자료 해석만 두세요. 공부하지 않은 부분은 잘 나올 수가 없으니까 내가 공부한 부분이 타인하고 타 학생하고 비교했을 때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가 이 부분이 의미가 있고 내가 상황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점수가 낮으니까 그건 의미 두지 마세요. 의미 두지 마시고 하나하나 정복한다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하나 정복해 간다 이렇게 봐야지 전체적으로 내가 왜 뒤지는가 그 말을 할 시기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주의하시고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합격 로드맵 부분입니다. 윈터스쿨 1, 2차 동시 학습하고 2차는 기초, 1차는 합격 목표. 그리고 1차 시험이 끝이 나면은 1차 합격하면 4개월 몰입반, 1차 불합격하면 정규 종합반 이원화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끝나면 정규 종합반으로 모여지고 학원에서 제일 의미를 주의를 두는 부분이 4개월 몰입반에 들어가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봐야 되니까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혹여라도 정규 종합반에 편입이 되면 공부 밀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별도로 가동을 합니다. 그때는 시험을 더 많이 봐요. 몰입반보다 시험 횟수도 늘리고 스터디도 강하게 가동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들, 보조 프로그램들이 가동이 되니까 혹여라도 내가 1차를 실패해서 정규 종합반에 편성되더라도 목표를 또 하나 만들면 돼요. 그 또 하나 목표는 몰입반에 들어간 학생들하고 내가 차이를 최소화시키겠다. 아니면 얘들은 시험을 봐서 다른 쓸데없는 과목도 공부하는데 나는 집중적으로 행정법, 경제학은 앞서두겠다. 이 목표를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 실천을 위한 준비가 학원에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실패하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학원의 목표는 2차가 끝난 다음에 정규 종합반에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학생 간의 편차가 없어야 됩니다.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윈터스쿨 과정입니다. 1차 헌법 진행하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진행합니다. 구정 동안에는 강의는 없지만은 학원의 시설들은 가동이 되니까요. 구정날 하루만 쉬고 나머지 다 독서실들이 문을 여니까 그때는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구정을 우리가 즐길 여유는 없고요.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2차입니다. 2차는 행정법이 1월 1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국립외교원이 동일한 기간에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으로 나눠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끝이 나면 경제학이 마지막 과목으로 진행이 되는데 경제학은
1차 시험이 끝난 후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혹여라도 1차 시험 직전인데 경작 특기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특정 시기에는 근데 나는 이번에는 미시만 듣고 그 시험이 끝나서 들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차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때는 수업에 대한 부담이 1차 과목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그때 2차를 메우겠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계획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하루 일정입니다. 하루 일정은 9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은 더 일찍 나오세요. 더 일찍 나서 독서실 문이 7시에 열고 12시에 닫으니까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자율학습 1, 그 다음에 2, 식사 시간이 1시간 반입니다. 이렇게 길게 먹으면 안 되고요. 한 30분 정도 식사하고 30분 정도는 쉬고 30분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 오후에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순수하게는 오전입니다. 오전에 가동률을 높이자면은 표기된 9시는 강제 관리반이 관리가 시작되는 시간이고 여러분 더 일찍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녁 강의는 10시면 끝나니까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시간을 좀 확보해서 복습을 마무리 짓고 간다. 이렇게 여러분을 좀 몰아서야 됩니다. 독서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십시오. 수업 마치고 아주 가벼운 기분으로 또는 즐거운 기분으로 집으로 향한다 이렇게 하면 원래 시험은 버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집이 가까우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학원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독서실은 금일부터 입실을 하면 됩니다. 운영시간 말씀드렸고 강제관리반 들어가면 월 5만 원, 자율반은 월 7만 원. 입실 절차, 대형 독서실 방문해서 자석을 배정받고 그 다음 본관에 결제하고 아니면 순서를 바꿔서 본관에 결제하고 대형 독서실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 합격을 위한 생활 지침을 보겠습니다. 학원이 원한다 기준을 세운 측면도 있지만은 합격생들이 하는 생활을 모아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합격한 학생들을 모아보니까 절대적으로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만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절대로 여러분 본인의 자연스러운 수면 시간을 줄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의지가 강해서 또는 의욕이 강해서 잠을 줄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 이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학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을 줄이고 사당 오락이다. 한번 달리자. 고3 때처럼 달리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달리면 안 돼요. 고시고면 그렇게 달리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렇게 달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느끼는 그 편안한 수면 시간이 있을 거예요. 나는 8시간 자면은 개운해. 이렇게 8시간을 자세요. 8시간은. 나는 10시간 자면 개운해. 이렇게 하면은 그건 조금 심하지. 그건 한 8시간은 줄이고.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자명종 소리를 듣고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 되도록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12시에 잔다. 내가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걸 맥스를 8시간 정도로 잡으시고 8시간에 알람을 맞춰두시고 8시간에 알람이 울려서 깨어난다 이렇게 하면 너무 괜찮은 거고 그 전에 한 7시간 자니까 눈이 떠지더라 이렇게 하면 그게 제일 좋아요. 내가 7시간 자서 눈이 떠져야 되는데 5시간, 6시간 자다 억지로 일어났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아주 나빠요. 아주 나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도 몸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다. 오늘 모의고사 있으니까 다 발라버려야지. 오늘 컨디션 엄청 좋은데 아는 건 없지만은 이런 몸 상태가 돼야 돼요. 이런 몸 상태가. 잠을 덜 자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봤던 문제를 계속 보게 됩니다. 계속 보게 되고 두뇌 가동률이 떨어져요. 두뇌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시간을 많이 쓰고 몸은 힘들고 공부 효율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니까 두뇌 효율성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의 재수나 아니면 고3을 겪을 때는 이건 오픈북입니다. 우리 학원으로 치면 오픈북. 객관식이니까.
이거는 잠을 좀 줄이고 보는 시간을 늘려도 이게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점수를 얻는 대로.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시험은 그게 아니니까 머리가 가장 가동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몸에서 만들어야 돼요. 몸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오늘은 피곤하다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컨디션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휴식 시간을 늘리세요. 그러니까 1시간 더 자야지, 내지는 1시간 일찍 자야지, 1시간 늦게 일어나야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잘 이렇게 돌봐야 됩니다. 돌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너무 과학회가 벽으로 몰아세우면 안 됩니다. 대신에 잠을 많이 자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공부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져요. 알게 되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잠을 덜 자게 되면 책상에 앉아 있는 게 힘이 드니까 공부 외적인 행동을 자꾸 하게 됩니다. 뭐 공부 외에는 다 재미가 있어요. 그냥 인터넷을 본다든가 휴대폰을 본다든가 친구하고 괜히 잡담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다 차단해야 됩니다. 그걸 다 차단하시고 그냥 오로지 공부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공부만 하겠다. 그 말도 줄이고 공부의 집중도를 높이면은 하루에 10시간 자도 여러분 시험 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하루에 10시간 자면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14시간입니다. 14시간. 그중에 10시간 잤으니까 밥을 3번은 못 먹을 거예요. 바빠서. 그럼 밥을 2번 먹는다 이렇게 하면 2시간 빼더라도 12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같이 한다면은 이거는 수석 합격생 저리 가랍니다. 수석 합격생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루 이틀은 하지만은 매일같이 한다 이게 힘들기 때문에 매일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 다음 물론 시험이 임박하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정신이 육체를 앞다는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정신이 육체를 이렇게 지배하는 시간이 와요. 그때는 그렇게 하되 지금은 몸을 잘 다스려서 오늘 왠지 마음이 불안하다 아니면 짜증난다, 뭐 대부분 그런 감정이 교차할 겁니다. 공부하면서 너무 즐겁다 이건 정신이 이상한 거고 대부분 나쁜 감정들이에요. 오늘 힘들다, 짜증난다, 그런데 오늘은 점수가 잘 나왔어도 기분이 좋다,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좋은 기분이 있을 때는 이건 문제가 없고 오늘은 힘들다, 오늘은 괜히 불안하다, 오늘은 멘탈이 되게 흔들리네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 몸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담긴 용기가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흔들리면은 또는 몸이 피곤하면은 거기서부터 모든 생각들이 파생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얼른 본인을 봐서 내가 좀 힘들구나, 오늘은 용돈 아낀 걸로 좋은 걸 한번 먹이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평소에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비용 부담 때문에 먹기에 이제 꺼려졌던 것이 있으면은 그때 좋은 걸 먹으세요. 좋은 걸 먹고 그날의 휴식 시간을 조금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컨디션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휴식 시간 늘리고 공부 시간 줄이고 좋은 걸 섭취하고 이렇게 해서 컨디션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어떤 날은 파도처럼 확 올라가서 했다가 그 다음 또 꺼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봤을 때 그냥 강물처럼 해야 됩니다. 강물처럼. 파도처럼 하지 마시고 강물처럼. 강물처럼 한 부분은 학원에서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정해주니까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2월 26일까지는 약간 무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를 기준으로 잡으시고 내 체력이 조금 더 감당이 된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하시되, 일반적으로 체력이 아무리 강해도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를 집중하고 체력이 또 남아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좀 줄이거나 약간을 더 오버하거나 이 선에서 움직이시고 그 범죄를 너무 벗어난다 이 계획은 실천이 지속 가능성이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비슷한 얘기지만 일례를 들어서 옆에 친구가 하는 행동이 거슬린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나 문제입니다. 나 문제예요. 친구 문제가 아니고 나 문제예요. 그 친구라는 게 우리 그냥 안에 있는 클래스 모르는 친구들입니다. 또 아는 친구일 수도 있고 알아갈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옆 사람의 행동이 거슬린다, 또는 앞 사람의 행동이 거슬린다, 오늘 쟤는 왜 수업을 들으면 발을 저렇게 떨까,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본인이 피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본인을 돌봐야 돼요. 본인을 돌봐서 오늘은 내가 힘드니까 조금 더 쉬어야 되겠다, 조금 더 가서 좋은 걸 더 먹어야지,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본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봅니다. 절대적 공부 시간 확보. 두 번째 보십시오. 공부 초기에는 실강, 인강을 많이 수강해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들어라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럼 혼자 공부하는 시간 언제 확보하나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든 게 없으니까 혼자 할 필요 없어요. 뭐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혼자 하지. 그 의미가 없는 시간이니까 지금은 강의를 많이 듣는 게 혼자 하는 공부,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혼자 하는 게 시간이 너무 없다 이렇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공부 초기에는 강의를 많이 들어서 지식을 빨리 습득하고 시험 임박하면은 강의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강의를 많이 듣는다 이렇게 보시고 식사 시간 1시간 초과하지 마시고 네 번째 강의 중 휴식 시간 식사의 휴식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모든 가용한 시간을 전부 다 가동해야 돼요. 가동을 해야 저녁에 휴식 시간을 수면 시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쉬는 시간을 줄여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2월 26일이 처음이자 마지막 도전이다 이렇게 강하게 생각하시고 고립되지 마시고 고립된다 이런 얘기는 학원의 공간을 벗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리적으로 계속 연결고리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인강을 듣고 지금 독서실에 있지만은 모의고사는 봐야지 이런 느낌이에요. 모의고사도 안 보고 그냥 인강만 듣고 독서실에 박혀있다. 이거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학원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모의고사가 있다 이렇게 하면 가서 보시고 일요목강 꼭 참여해서 연결고리를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게 고립되지 말자 이런 부분이고 마지막에 휴일 반납하고 합격에 매진을 해야 되고 꼭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을 위한 생활 태도 부분입니다. 타인을 위한 심리적 공간을 30% 정도 확보하라 이런 부분인데 이게 참 어려운 부탁인데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여유가 자꾸 줄어듭니다. 여유가 줄어드니까 외부 행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든가 아니면은 학원의 행정에 대해서 불편함을 과다하게 느낀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학원의 행정을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은 개인 개별에 다 맞춰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뭐 동료들의 의견이 본인 의견하고 충돌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글들이 자유 게시판에 오면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묻어내야 됩니다. 묻어내야 됩니다. 외부로 이렇게 타인하고 분란에 본인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은 그만큼 공부한 시간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또 반박글을 보면은 그 글에 대한 앙금이 오랫동안 가고 이렇게 되면은 본인한테 손해니까 여유를 좀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여유를 가져서 30% 정도는 뭐 나 영역이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최대한 편한 옷차림 부탁드리고 공부에 방해되는 친구들은 뭐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하시고 공부에 방해되는 친구들이 이제 외부 친구들이 있겠죠. 우리 학원 내 친구들보다는 외부 친구들 이렇게 봐서 표현이 좀 비유를 들면은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커서 여러분 그 느낌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시골에 어릴 때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놀다 보면은 뭐 땀도 나고 이렇게 뭐 봄하고 겨울에 이렇게 교차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놀다 보면은 추우니까 놀다가 이제 추운데 그 따뜻한 그 봄 햇살을 이렇게 쬐려고 담벼락이 있으면은 그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이렇게 팔을 벌리고 햇빛을 온몸으로 받는 그런 놀이를 해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쉬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따뜻해지면은 땀도 이렇게 식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몸도 이렇게 편안해지고, 눈도 이렇게 잠이 오듯이 스르르 감기는 게 있는데, 혹시라도 외부에 친구가 있으면은 그런 햇살 같은 친구만 보시고, 만나면 이렇게 얘기가 부딪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딪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멀리 하세요. 그 친구들은 보지 마시고, 그 친구들은 여러분이 합격하고 나면은 그래도 친구 범죄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까 인성이 되게 부드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면 관계를 지속하시고, 혹시라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면 양해를 구하시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만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그 와중에 다툼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공부에 무조건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그런 부분을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고, 네 번째입니다. 게임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하지 않겠죠.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하면 안 됩니다. 이게 두뇌 작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공부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무 멀리 가요. 너무 멀리 가니까 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 밑에 이용 편리한 식당 안내입니다. 식당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위에 38 고시 뷔페 이런 게 있죠. 그 제일 위에 보세요.
3890뷔페가 우리 학원에서 제일 가까운데요. 어디인가 하면은 대흥독서실 올라가다 보면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왼편에 3890뷔페가 있고, 그 다음에 길을 건너면은 신풍고시 식당이 있어요. 길을 건너면은 그 밑에 내려보니까,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매일식당이죠. 그런 데가 요게 전형적인 고시식당입니다. 고시식당이고, 나머지는 그냥 식당들이에요. 식당들이고, 우리 학습관 표시가 있습니다. 그 네모 박스가 있죠. 고시식당이, 신풍이 1식권이 6,000원이고, 38이 5,000원이고, 근데 싸게 사는 방법이 밑에 칸을 한번 보십시오. 칸을 보면은, 10장을 사면은 이렇게 할인이 됩니다. 4,800원으로 낮춰지고, 뭐 30장, 50장 이렇게 사면은 가격이 많이 이렇게 저렴해집니다. 신풍도, 그리고 더 맛있는 밥집, 이것도 고시식당입니다. 매일 식당이 제일 비싼데 제일 뭐 품질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군데 이렇게 둘러가 보십시오. 어느 쪽이 이제 내 입맛에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아는 정보가 많지는 않은데 3890뷔페는 약간 집밥처럼 이렇게 음식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고, 신풍은 고기를 이렇게 많이 주는 식당이고, 매일 식당은 그 양자를 다 갖췄다 뭐 이런 평도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입맛에 맞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월식입니다. 월식은 뭐 하루에 2끼 먹는 월식이 있고 3끼 먹는 월식이 있습니다. 3끼 먹으면은 한 달에 24만 원, 또 뭐 이렇게 26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군데 계속 먹게 이제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식당 질은 좋습니다. 여러분 먹던 학식보다는 서너 배 좋을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상담 안내입니다. 학습이나 학원 생활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저한테 1차적으로 보내주세요. 대신에 학원 행정은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학원 행정은 뭐 독서실 어디 있나요? 이런 건 나한테 묻지 마시고, 그거는 학원에 물어보면 내보다 훨씬 잘 알아요. 학원에 물으면 주소 바로 링크 걸어주니까, 학원 행정 외에 공부하다 보면은, 이거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 지금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개별 선생님한테 상담하는 내용하고 내하고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개별 과목 선생님들은 본인 과목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또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이렇게 강조해서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공부 계획하고 약간은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은 밸런스를 내가 잡아줄 테니까 나한테 문자 보내시면 내가 바로 약속을 잡아주니까 바로 그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원장 선생님한테 가는 게 너무 좀 이렇게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학생들이 항상 드나드니까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보내시고 제가 와서 간략하다 하면은 통화하기도 하고, 지금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시간에 맞게 오시면은 바로바로 해결되니까, 주의 드릴 부분은 절대로 고민이 생기면은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고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을 하고 가야 돼. 고민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공부에 대한 지장이 생기니까, 내가 들으면 여러분 태산 같은 고민들도 작은 고민들이에요. 다 작고 내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절대로 고민을 길게 가지 마시고 바로바로 와야 됩니다. 바로바로 오시고, 그 다음 밑에 부원장 당담 직원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행정 절차 안내다 이런 부분들은 학원에 이렇게 바로 연락하시면은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이렇게 해결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제가 OT는 다 마쳤고,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 지금 뭐 아는 게 많지 않아가 질문도 없죠? 그래서 지금 6시 45분이니까 7시부터 수업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교재를 구입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면은 제가 서점 상황을 봐가면서 강의 시간을 조금 더 조절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